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드리는 오늘도 건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워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흔하게 겪는 질환, 바로 치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질은 흔히 항문 질환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겪게 되면 당황스럽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질의 대표적인 증상 7가지, 피해야 할 안 좋은 습관 5가지, 꼭 지켜야 할 좋은 습관 5가지,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대상자 조언, 마지막으로 치질 관리법과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릴게요. 치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체로 혈관이 약해지거나 배변 습관이 좋지 않을 때 잘 생기는데요.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변비, 임신, 출산 같은 원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치질을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배변 시 출혈. 변기에 선명한 빨간 피가 묻어나거나 휴지에 피가 묻어나는 경우, 이는 치질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 항문 통증. 특히 외치액이나 혈전이 동반된 경우 앉거나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문 가려움증. 분비물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항문 주위가 지속적으로 가렵습니다. 네 번째, 항문 이물감. 무언가 빠져나올 듯한 느낌 혹은 항문이 꽉 막힌 듯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항문 주위 부종. 항문 주위가 붓거나 단단한 혹이 만져지는 경우 외치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섯 번째, 배변 곤란. 치질이 심하면 변을 보기가 힘들고 잔변감이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 불편. 장시간 앉아있기 힘들고 걷기나 운동 시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하면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질을 악화시키는 습관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배변 시 힘을 과도하게 주는 습관. 변을 빨리 보려고 힘을 많이 주면 항문 혈관에 압력이 쌓입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앉아있기. 직장 생활, 게임, 운전 등으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치질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잦은 음주와 매운 음식 섭취. 술과 자극적인 음식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항문 주위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 수분 부족. 물을 적게 마시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로 이어지며 치질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 배변을 참는 습관. 신호가 왔을 때 참으면 대변이 딱딱해지고 그 과정에서 항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치질 예방과 회복에 좋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 아침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시고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 변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세 번째, 식이섬유 섭취. 채소, 과일, 곡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세요. 네 번째, 적당한 운동.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항문 압력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좌욕. 미지근한 물에 하루 1회에서 2회,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특히 임산부, 고령자,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 그리고 만성 변비 환자는 치질에 취약합니다. 첫 번째, 임산부. 자궁이 커지면서 항문 혈관의 압력이 가해져 치질이 잘 생깁니다. 좌욕과 식이 관리가 중요해요. 두 번째, 고령자.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변비가 흔해 치질 위험이 높습니다. 수분과 운동 관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무직 운전자.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 중간중간 일어나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네 번째, 만성 변비 환자. 변을 볼 때마다 힘을 쓰는 과정이 치질을 악화시키므로 변비 치료가 먼저입니다. 치질을 관리하고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초기 증상일 때 관리하기. 출혈이나 통증이 경미한 초기에는 생활습관 교정과 좌욕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심하면 전문의 상담. 통증이 심하거나 출혈이 지속되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약물 치료. 연고, 좌약, 먹는 약을 통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술적 치료. 생활 개선이나 약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반복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은 회복이 빠른 레이저 결찰술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생활 관리.
수술 후에도 같은 습관을 반복하면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질환, 치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질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조기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니 증상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